예상 못한 비밀이 드러난 순간 집안의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는데요. 강재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애써 웃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데요.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그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재인은 결심했죠.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김도윤은 늘 강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차분했지만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인을 바라볼 때만큼은 가족과는 또 다른 책임감과 사랑이 솟아오르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윤이가 아직 재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동생 도희가 YL그룹 내부의 비리에 휘말렸다는 현실이 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황기찬은 겉으로는 여전히 YL그룹의 충직한 사위처럼 행동했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는 대릴 사위라는 굴레를 벗고 YL그룹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찬은 치명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고 있었다는 점. 이 진실은 언젠가 그의 발목을 잡을 거대한 폭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재인을 향한 질투와 욕망에 휘둘렸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외면하고 재인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세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는데요. 세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인도 기찬도 결국 내 손에 무너질 거야. 이미 세리는 기찬의 통화를 엿듣고 YL그룹의 비자금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두 사람을 동시에 파멸시키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유경은 과거의 죄를 세상에 고백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내가 재인에게 죄를 지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고 이 고백은 재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 이 복잡한 감정은 재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희는 우연히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발견한 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건 절대 덮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녀의 말은 곧 거대한 음모를 건드린 불씨가 되었고 도희 자신이 모르는 사이 거대한 세력의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유는 동생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재인과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규철은 이상한 자금 흐름을 감지하며 사위 기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움직임이야. 평생 정직과 원칙으로 회사를 지켜온 규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내 최자영 역시 딸 재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뿐인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인은 도윤에게 자신의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의사임에도 미묘한 변화를 곧바로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결국 재인은 작은 상자를 꺼내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히 찍힌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도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실 앞에서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거야? 제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곧 아빠가 될 거예요. 도윤은 눈물이 차올라 제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한테 이런 기적을 주다니. 은호가 돌아온 거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단호히 말했죠. 이제 숨길 수 없어. 엄마께 알려야 해. 제인은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무서워요. 그러나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인아, 이번에는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 아기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거야. 엄마도 결국 받아들이실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은 제인의 손을 잡고 정윤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제인에게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믿어. 이번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문이 열리자 보람이 가장 먼저 달려 나왔습니다. 삼촌, 이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인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던 윤희는 차갑게 말했죠. 왔으면 밥부터 먹어. 음식 다 식었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제인과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숨기고 싶던 진심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저희가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보람도 저희가 지킬게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지만 윤희는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이어진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올 순 없지. 결혼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손주가 당당할 거다. 그 순간 제인과 도윤, 보람까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인은 울며 윤희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윤희 역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 놓고 싶다. 며칠 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제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고 도윤은 당당히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보람은 꽃잎을 뿌리며 환하게 웃었고 모두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라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강세리와 황기찬은 그 광경을 분노와 질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길 같은 증오가 타올랐습니다. 제인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되찾았다. 이제 누구도 이 집을 빼앗을 수 없어.